에어버스 헬리콥터 생산 라인 사천으로 이전. 에어버스 한국으로 헬기 조립 공장 이전 추진. 유럽 최대의 항공업체인 에어버스사가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헬리콥터 생산 라인을 2021년까지 경남 사천으로 옮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유럽항공안전청 에어버스사의 헬리콥터 EC-155B1 생산 라인을 사천에 이전키로 하고 국내 생산 헬리콥터 양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9월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유럽 지역 내 항공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항공안전법 체계 이행 지원이나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약정은 국내에서 원활한 헬리콥터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양측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사천에서 생산된 항공제품이 유럽에 수출될 수 있도록 양국 항공당국이 상호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헬리콥터 한 대를 제작하는 데 300명 규모의 신규 인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작하는 헬기 대수가 늘어날수록 일자리도 늘어나는 셈. 그동안 카이와 에어버스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국토부와 유럽항공안전청은 항공운송 회복 지원을 위해 방역 지침을 공유하는 한편 항공보건 안전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도심항공교통을 비롯한 드론 분야 기술 협력과 인력 교류, 기술 표준품 수출입 간소화 방안 등에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에어버스사의 민간용 EC-155B1 헬리콥터는 카이에서 체계 개발, 생산 중인 소형 민수 헬리콥터의 설계 기반이 되는 헬기다. EC-155B형은 이전 유로콥터 AS365 돌핀에 비해 승객 공간을 30% 더 확장했고 수화물 공간도 130%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1997년 첫 비행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수차례 성능 개량을 거듭해왔다. 현재 승객 운송, 의무 후송, 경찰 임무 지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어버스는 후속 기종인 H160을 개발 완료했으며 기존 EC-155 계열 생산 라인을 카이로 넘기기로 했다. 카이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쯤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EC-155 생산 라인을 사천으로 옮겨올 예정이다. LCH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프랑스 마르세유의 생산 라인은 폐쇄하고 카이에서 EC-155 계열을 독점 생산하게 된다며 이는 LCH-LAH 체계 개발 계약을 할 때부터 약속한 부분이다. 이제 그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EC-155B1을 기반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 카이에서 개발 중인 LCH다. 카이와 에어버스는 앞으로 헬리콥터 해외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을 할 예정이라며 공동 마케팅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만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날개 꺾인 항공산업 도시 사천 부품업체 공장 문 닫을 판. 항공업 종사 1만 명 사천 가보니 타 항공사 투자했던 중단 부품 제조 협력업체 일감 확 줄어 노동자 단축 근무, 순환 휴직 내몰려. 공장 창고엔 원자재, 완성품 수복 부품 수출액 1년 새 반토막 났지만 정부 지원 못 받고 은행 대출도 난망 비대위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아침엔 공장에서 항공기 부품을 도장하고 저녁엔 동네 중화요리집에서 배달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했던 외식을 끊었고 한 달에 60만 원씩 넣던 적금을 해지했다. 경남 사천의 항공기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정규호 씨가 이달 들어 공장에서 하루 6시간씩 일하게 되면서 바뀐 일상이다. 한창 일감이 많던 2018년엔 야근도 하고 토요일에도 출근해 잔업을 했다. 세후 200만 원 넘게 받던 월급은 이달 130만에서 150만 원 안팎으로 쪼그라들 예정이다. 정 씨가 퇴근 뒤 2에서 3시간씩 배달 알바를 뛰게 된 사연이다. 인구 11만 명의 사천시에 항공업 종사자는 1만 명가량이다. 이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정 씨처럼 투잡에 나서고 있다. 사천은 국내 전체 항공제조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 2005년 본사와 창원 공장을 사천으로 옮긴 뒤 그 주변에 협력 업체들이 모여들면서 산업단지 모양새가 됐다. 카이와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외국 제조사와 수주 계약을 맺고 코스닥 상장까지 이뤄낸 기업도 등장했다. 이런 성장을 배경으로 2017년부터 25만 평 규모의 경남 항공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년 만에 이곳은 최악의 불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사천의 중소업체와 노동자들은 팬데믹으로 번지며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는 항공업 생태계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다. 비행기를 멈춰 세우자 항공사들은 추가 항공기 도입 등 투자를 잇따라 중단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도 새 일감이 뚝 떨어졌다. 지난 4월 보잉의 수주 실적은 문자 그대로 제로였다. 완성된 항공기의 인도 시점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사천의 공장들이 멈춰설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이다. 항공산업단지 사람들은 단축 근무와 무급휴직, 셧다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단어들과 급속히 가까워졌다. 덮치기 전엔 저녁 7에서 8시는 돼야 사천 항공산업단지 내 좁은 2차선 도로에 갓길 주차해둔 차량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잔업이 사라진 요즘엔 오후 5시면 거리가 한산하다. 수출 통계는 이들 업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지난 5월 국내 항공기 부분품 수출액은 8천만 달러로 지난해 5월과 견조 52% 감소했다. 4월엔 감소폭이 43%였다. 사천업계는 연간 기준 매출은 지난해의 반토막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공장 안은 원자재와 완성 부품으로 가득 차 있다. 알루미늄 등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통상사에서 5년 단위로 장기 계약하는 터라 일감이 줄었다고 계약을 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올해 연말까지 만들 부품까지 앞당겨 만들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현지 공장에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현지에서 공장 문을 닫아 받을 사람도 없다고 해서다. 이에 사천의 하이즈 항공은 보잉사 항공기의 날개 동체 부품 등을 쌓아둘 공간이 없어 빈 공장을 빌려 창고로 쓰고 있다. 지난 18일 한겨레와 만난 공장 책임자 곽병천 전무는 항공기 15대분 부품이 쌓여 있다며 창고에 층층이 쌓인 상자들을 보여주었다. 이 회사는 전체 직원 500여 명 중 150명씩 한 달간 순환 휴직 중이다. 곽 전무는 지난해까지 한 달에 최대 14대 분량까지 만들었지만 지금은 8대로 절반가량 줄었다며 8월엔 공장 문을 닫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감은 줄고 재고는 쌓여 있는데 원자재 대금과 월급 등의 비용은 나간다. 당장 유동성 문제를 겪는 일부 업체는 한두 달 안에 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사천엔 돌고 있다. 이후 신용도도 떨어져 은행 돈 빌리기도 쉽지 않다. 위기가 길어지며 나타날 인력 유출도 근심거리이다. 이 업체 김광엽 부사장은 지난 10년간 보잉이 요구하는 부품의 품질과 납기일 등을 99% 맞춰 보잉으로부터 골드 등급을 받았다며 품질엔 자신 있지만 숙련된 직원들이 빠져나가면 일감이 늘어나도 안정화할 때까지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사천시는 지난 23일 기준 항공업체 노동자 가운데 159명이 권고사직 등으로 이미 회사를 떠난 것으로 파악했다. 항공업계 생태계에 묶여있더라도 현행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인 항공운송업에 속하지 않는 터라 이곳 부품사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부품업체들은 확산세가 잦아들면 항공사는 매출이 즉각 반등하지만 항공제조업 분야는 회복이 더디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항공사들이 새 항공기보다도 중고 항공기부터 소화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지난 5월 사천 지역 부품업체 30곳이 중심인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과 특별 고용지원 업종,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 내년까지 30곳 업체 2천억 원가량의 대출 상환 유예도 요구했다.
노동자들로 구성된 항공산단 노동자연대도 항공제조업에 대한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 회장 황태부 D&M 항공 대표는 대한민국 부품업계가 사라지면 보잉과 에어버스부터 여객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인한 전 세계적인 항공산업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에어버스, 한국으로 헬기 조립 공장 이전 추진. 유럽 최대 항공기 제작업체인 에어버스가 한국의 헬기 최종 조립 공장 한 곳을 이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버스 헬기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유럽연합과의 항공안전 협력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ASA는 유럽 지역 내 항공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항공안전법 체계 이행 지원이나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을 수행한다.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패트릭 유럽항공안전청장, 권영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MOU에는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 세미나 공동 개최, 기술 분야 인력 교환 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 포함됐다. 한국과 유럽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상호 기술 인증을 시행하는 업무 약정을 추가 체결하기로 하면서 국내 항공 제품의 유럽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업무 약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부품 등에 대한 인증 체계를 상호 수용하면서 상대국에서 설계, 제작한 항공 제품 수출 촉진과 기술 교류 등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2008년 미국 연방항공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항공기 부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고 2014년 소형 항공기까지 인정 범위를 넓혔다. 바서 체결로 국내 업체가 미국 보잉 등에 항공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바서와 비슷한 수준의 항공기 부품 상호 인증이 유럽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는 EASA와 상호인증 체계가 구축되고 에어버스 헬기 최종 조립 공장이 한국에 설립될 경우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미국 FAA, 유럽 EASA로부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FAA에 이어 EASA까지 상호인증 체계가 구축되면 한국 정부만 인증해도 EASA 인증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공 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1년까지 에어버스 헬기 최종 조립 공장 설립 카이와 합작 가능성. 국토부와 EASA는 이번 MOU 등을 바탕으로 유럽에 있는 에어버스 헬기 최종 조립 공장을 한국에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 헬기를 제작하고 있는 공장 한 곳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이다. 설립 시기는 2021년으로 조율 중이다. 헬기 공장은 에어버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합작회사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카이는 에어버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에어버스가 제작하는 헬기는 설계, 제작 등 모든 과정에서 EASA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할 경우 한국 정부가 EASA와 공동으로 안전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된 MOU로 한국 정부가 에어버스 헬기 조립 공장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셈이다. 국토부는 헬기 한 대 제작하는 데 300명 규모의 신규 인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제작하는 헬기 대수가 늘어날수록 고용 창출 효과도 확대될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 계기로 MOU 추진 EASA 싱가포르, UAE 수준 협력 고려. 국토부는 그동안 미국 FAA와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EASA와는 간헐적인 협력에 그쳤다. 이번 MOU는 EASA가 2017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국토부에 민항기 안전정보를 공유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안전정보 공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인력, 기술 교류 등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자고 다시 제안했고 1년간 협상을 통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 EASA 측도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패트릭 유럽항공안전청장은 EASA는 현재 90여 개국과 업무 협정을 맺고 있는데 대부분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은 이례적으로 좀 더 깊은 단계의 협력을 맺을 생각이라며 한국은 싱가포르, UAE 등과 함께 항공안전 분야 선진국이기 때문에 관계를 보다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EASA와 제작 쪽에서 협력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MRO 사업 등으로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MOU로 EASA로부터 정책적, 기술적 도움을 받거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